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우성입니다. 김혜민 PD의 휴가 기간 동안 여러분께 생생한 경제 소식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G2라고 불리는 세계 최대의 경제 군사 강국입니다. 이들의 싸움과 갈등의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사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제나 안보 역시 이 두 나라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두 나라의 싸움은 항공모함이 이동하거나 천문학적 액수의 돈이 오가는 전쟁이 아닙니다. IT 분야에서 이른바 패권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언뜻 동영상 플랫폼 하나 가지고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 두 강대국이 다툴 만큼 중요한 문제가 그 안에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IT로 미래를 대비하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인터뷰 시간에 틱톡으로 싸우는 미중 문제 어떤 맥락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변 보감 만나보는 날이죠. 리더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 깊이 있게 대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입니다. 운전자 여러분들 빗길엔 평소보다 천천히 안전하게 운행하시고요. 생생경제도 대타지만 안전하게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네,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가장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이 바로 YTN 라디오의 생생경제 시간입니다. 한 3년 전에 저도 굉장히 뜨겁게 전하다가 요즘 이렇게 대타할 때만 나오고 있는데요. 또 가끔 문자로 오랜만에 반갑다라고 사연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앞서 저희 캠페인이 나왔는데 라디오 노사연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궁금한 점들 있으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틱톡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왜 싸우나 그 이야기 시작할 텐데 오늘 한인수 IT 평론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틱톡은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지금 이 방송 듣는 분들은 더 많을 것 같아요. 틱톡이 뭔지 먼저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틱톡이 이제 그 한마디로 그 15초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을 공유하는 소셜미디어 SNS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유튜브랑 비슷하네요. 유튜브보다는 훨씬 짧은 영상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좀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좀 유명했던 게 아무노래라는 챌린지에서 이 앱을 굉장히 많이 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열심히 그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굉장히 많이 하고 마케팅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한 1, 2년 사이에 국내도 굉장히 빨리 퍼진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여전히 이제 그 컨텐츠 같은 것들은 성인들, 특히 40대 이후에 50대에게는 관심이 없는 분야라서 저도 집에 이제 초등학생 자녀나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분들은 한번 물어보시면 다 알지만 또 중장년층은 전혀 모르는 그런 앱이기도 합니다. 예, 안다고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해야 될지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게 보니까 유튜브 다음으로 많이 설치가 됐다라고 통계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사용량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저도 잠깐 찾아봤는데 한 400만 명 정도 굉장히 사용하고 많네요.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한 10억 명 정도 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굉장한 앱이고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한 2천만 명, 3천만 명 정도 미국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인도, 동남아 이런 데까지 다 합치면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큰 그런 영상 공유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플랫폼 패권, 이 플랫폼을 가지고 미중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전쟁 수준의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풀어가 볼 텐데 사실은 이런 IT 앱이라던가 페이스북, 구글 이런 얘기할 때마다 다 실리콘밸리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틱톡은 고향이 중국이죠. 네. 어떤 회사인가요? 이게 이제 그 중국의 틱톡 개발 과정 개발자들 역사를 살짝 살펴보면 굉장히 특이한데요. 이 창업자가 30대 초반 굉장히 젊은 사람이고요. 네. 중국에서 IT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과거에 보통 중국에서 개발한 사람들이 실리콘밸리 같은 지역에서 많이 성장한 사람들이 다시 중국에 돌아와서 창업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중국에서 공부하고 중국에서 쭉 사업을 성공시켜 온. 이 틱톡을 만들기 전에도 훨씬 오래전에 한 2012년 정도에 뉴스를 공유하는, 그러니까 사용자가 원하는 뉴스를 골라서 배포해주는 그런 앱을 만들어서 이미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2012년, 13년, 14년을 거치면서 다양한 앱을 만들어냈는데
그 중에 이제 미국에서 이미 유행하고 있던 뮤지컬이라는 비슷한 앱이 있었습니다. 네. 그걸 벤치마킹해서 만들어서 훨씬 더 잘 만들었죠. 예. 그 인공지능이나 이런 최적인 기술들을 더 접목해서 빠르게 성장을 했고 또 2017년도에 오히려 그 벤치마킹 했던 뮤지컬이라는 회사 인수 한 1조 원 정도 주고 인수를 하면서 네. 2018년 정도에 굉장히 빠르게 아주 빠르게 성장을 했죠. 글로벌 회사로. 네. 틱톡을 잘 모르시는 세대가 주로 저희 방송을 또 많이 네네. 들으시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 또 가전제품을 만드는 GM 이런 회사들이 전 세계 말 그대로 굴뚝에서 공장 굴뚝에 연기가 나는 기업들이 전 세계 경제를 움직였다면 지금은 연기가 하나도 나지 않는 IT 기업들이 전 세계 네. 경제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런 플랫폼 회사인데요. 얘기 나가기 전에 저희가 잠시 재난 안내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지금 안성천 유역에 내린 비로 평택시 군문교 지점의 수위가 상승해서 4시쯤 이 주의보 수위표 기준은 6m인데요. 해발 기준 6.1m입니다. 초과할 것이 예상된다라고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안성천 인근 평택 지역 주민들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들께서는 라디오나 TV,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서 홍수 상황 및 기상 변화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요. 홍수에 대비하여 피난 가능한 장소와 길을 미리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홍수 상황 발생 시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하셔야 하고요. 하천변이나 야영 중인 행락객과 낚시객, 하천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네. 예, 저희 특히 걱정들이 뉴스 많으시죠. 채널은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비도 걱정인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이 IT 패권 얘기도 계속 좀 걱정이긴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예전에는 뭐 환율 문제, 야 너희들 위안화 조정해서 경제적으로 우리한테 불리하게 하고 있어. 이런 부분으로 싸우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IT로 싸우고 있는데 틱톡 당장 국내 기업에 매각해라. 아니면 나가라. 사용 금지시키겠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불씨가 터졌습니다. 네. 왜 이렇게 싸우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제 화웨이 사건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을 텐데. 안보 문제로 격화되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그렇죠. 있었죠. 중요한 근데 IT 장비 이슈이고요. 네. 그 장비가 뒷백도어로 중요한 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라고 네네. 주장하면서 화웨이를 압력을 가해서 퇴출시키려고 노력을 했죠. 네네. 그거하고 맥락상 일치하신다고 보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장비 업체가 아니고 네. 소프트웨어 업체도 개인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개개인이 이용하니까 다 네. 정보를 넣어야 되죠. 근데 그 개인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중국 기업이라는 게 네. 지금 트럼프가 보고 있는 거고요. 만일에 이것이 중국 기업의 손에 완전히 장악되게 된다면 트럼프 또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국가의 중요한 개인 정보들이 시민들의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되니까 네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보는 거죠. 원론적으로는 그런 원론을 배경으로 네.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네. 사실 이런 일들이 이제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인도에서도 있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중국이 인도하고 국경 분쟁이 그렇죠. 심했을 때, 얼마 전에 또 육탄전도 있었고요. 네, 근데 그때도 중국 불매 운동이 터졌고, 그다음에 중국의 제품들을 사지 말자, 그러면서 중국 IT 기업들을 쫙 퇴출시켰는데 그 중에 틱톡이 있었습니다. 네. 인도가 한 4억 명 정도가 사용했다고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틱톡의 이용자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관계가 인도가 나쁠 때 네. 여론이 틱톡을 몰아냈는데 찬성을 많이 한 거죠. 그렇게 인기 있는 앱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다면 돌아보면 트럼프 역시 정치적인 자기 지지 세력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굉장히 강해 보이고요. 네. 틱톡은 그 틱톡 자체보다는 틱톡의 그 중국 기업이 모기업이라는 것이 아마도 이제 지금 소프트웨어 네. IT 전쟁에 가장 화두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사실 틱톡의 개인정보 유출, 틱톡뿐만 아니라 페이스북도 수천만 명 단위의 개인정보를 네, 유출한 적이 많이 있었고요. 있었죠. 예. 네. IT 기업들이 갖고 있는 위험인데, 좀 연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사실 좀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읽어본 얘기가 흔히 가파와 바스?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GAFA와 네. BATH. 예. 네. 이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어디죠? 네. 네. 애플인가요? 그리고 그렇군요. 또
바이두, 그다음에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 이렇게 해서 네. 크게 4개의 플랫폼 전쟁이 중국과 미국 간에 벌어지고 있다 이 얘기인데 역시 틱톡도 쉽게 유튜브만큼이나 성장세가 크니까 네,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 개인정보나 우리 국민들의 중요한 정보들 유출하는 통로가 될 수 있어라고 으름장을 놨지만 속으로는 사실은 야 니네보다는 우리 쪽 기업을 더 키워줘야겠어. 이런 경제적 논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나요? 그렇게 보시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틱톡이 작년하고 올해 대비 한 5배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굉장히 빠르네요. 네. 매출액 기준으로 5배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그 미국에 기반을 둔 트위터보다 훨씬 더 사용자가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는 소셜 미디어라고 보는 건 맞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정도로 회사가 컸다라고 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중국 측의 반응이 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화웨이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화웨이는 원래 또 이 말 그대로 중국의 만리장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국의 어떤 데이터라든지 정보를 막기 위한 용도였는데 이 기업 자체가 5G 시장을 장악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의 국익을 침해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던 건데 틱톡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됩니까? 중국 측이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해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틱톡에 대한 그런 위협, 이제 견제 이런 건 맞는 것 같은데 하나의 사기업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직접적으로 만약 네. 어떤 의견을 낸다는 것이 중국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중국은 이미 뭐 알려지다시피 그 컨텐츠를 검열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틱톡에 올라간 영상도 네네. 중국 기업이 반한다거나 중국 정책에 반하는 거는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중국 내에서 돌아가는 틱톡에 대해서는 컨텐츠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지만 지금 문제가 된 건 이거 해외 사업장이 한 틱톡 매출의 절반 정도 되거든요. 네. 이것들에 대해서까지 이제 중국 정부가 지금 매각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역시도 네네. 해외 사업장들에 대한 매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중국이 이걸 어떻게 반응할지도 굉장히 궁금하지만 공식적으로 원론적인 얘기에 그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최근에 이제 중국 뭐 관영 매체들 인데서 나오는 거 보면은 매우 원론적인 얘기들, 강력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굉장히 원론적으로 뭐 기업의 자유적인 거래에 대해서 네. 방해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개인 정보 보호 유출 또는 정부에서 그런 걸 통제하는 정보를 통제하는 이슈는 굉장히 수면 아래로 네. 그 명분은 미국이 그걸 걸고 넘어지고 있는데 그 명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은 걸 보면 싸움이 굉장히 오래 갈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약소국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틱톡이 중요한 이유가 이용자도 이용자지만 앞서 말씀하신 한류 스타들 이제 전 세계를 통해서 이 한류 콘텐츠 혹은 K-팝의 콘텐츠를 확산하는데 틱톡이 아주 중요한 플랫폼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네, 이 네. 싸움에 사실은 어정쩡하게 서다 보면 자칫하다가 우리가 틱톡을 통해서 K-팝이라든지 여러 이 문화 산업들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이제 틱톡 자체가 굉장히 위축돼서 사업이 줄어들게 된다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그렇죠. 없겠죠. 그런데 또 굉장히 영민한 분들은 또 새로운 살 길들을 찾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컨텐츠를 갖고 있는 K-문화, K-팝 같은 컨텐츠 자체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틱톡이 하나의 툴이라고 하면 네. 또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틱톡이 아니라 또 제2, 제3의 여러 플랫폼들로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 두려울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좀 또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한국이 만약에 틱톡을 미국과 어떤 입장을 나란히 해서 이거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우리 틱톡 제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아마 한국에 대해서는 바로 보복 조치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네. 그런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도 한번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봤고요. 자, 이게 뭐 MS가 지금 45일 안에 일단은 국내 사업권을 전부 인수해서 이 틱톡의 미국 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는 미국 안에서만 머물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이런 것들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일자리 얘기도 사실 조금씩 더 얹혀지는 것 같고 이거 쉬울까 될까 이런 전망도 있네요. 저도 이제 그 뉴스를 좀 따라가고 있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틱톡 그 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는 다 언론을 통해서만 나오고 있고요. 네. 그 회사가 굉장히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한 것들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언론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들을 추론해 보면 이제 틱톡 입장에서는 미국 사업권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싸게 사야 되는 이슈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40조, 70조 이상 기업 가치 더 이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일부 미국의 사업권만 별도로 사온다거나 또는 또
중국 지분을 완전히 결별해서 중국 회사가 아니라 미국 회사로 탈바꿈할 때 기업 가치 변화가 굉장히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경제적인 실익까지도 고려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9월까지 이걸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45일 안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더 복잡한 요소들이 있다. 네, 말씀하신 기업 가치까지 얘기를 하셨네요.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될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행정부의 조치, 물론 지금도 미국 행정부가 직접 제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외국인 투자위원회인가요? 그 상무부 산하에 있는 기구를 통해서 지금 제약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게 엎어진다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네. 논의가 더 이상 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마도 이제 원래 가장 센 것처럼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인도에서 했던 것처럼 그 기업이 미국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되는 이게 아마 최악의 시나리오일 것 같은데요. 네네. 이제 이것이 수면 위로 올라온 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걸 미국 기업으로 만들어서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뭐 그런 미국의 공공기관들, 행정 당국이 의견을 내게 된 것 같고요. 네. 그것이 이제 뭐 최종적으로 협상이 결렬된다 하더라도 저는 이건 아무래도 9월 내에서 마무리 안 되고 네. 대선 이후 11월 이후까지 끌고 갈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예. 뭐 트럼프의 국내 정치용이라는 그런 측면도 아까 앞서 한인수 평론가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좀 본인의 어떤 뭐 지난 당선 때도 사실 러스트벨트를 위주로 좀 이런 전통적인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좀 자극하면서 표머리를 했기 때문에 IT도 이거 미국에서 돈 벌면 미국한테 이익이 돼야지라는 방식으로 끌고 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이미 2018년도에 한번 이슈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뮤직 그 회사 인수하려고 할 때도 그때 그 승인을 해주는 당사자 입장에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이미 그 사건화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크게 수면 위로 오르지 않았던 일들이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행정당국이 끼어들게 되면서 트럼프가 굉장히 크게 이걸 기자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부각시킨 면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뭔가 좀 부각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상황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앞서 화웨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5G 기술의 통신 기술의 5G 기술에 화웨이가 아주 우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이거 뒤로 이른바 백도어로 우리 정보들 뭐가 오고 가는지 너희들이 엿보거나 빼갈 수 있다라고 해서 중단했고 EU도 동참을 했습니다. 때 아닌 한국 기업이 이득을 봤어요. 뭐 SK나 이런 회사들, KT 같은 회사를 클린하다라고까지 표현했고 삼성도 지금 4위 정도의 에릭슨, 노키아에서 4위 정도의 5G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데 뭐 어마어마하게 거기에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중 IT 패권 사이에서 한국이 그래도 조금 뭐랄까요? 한국도 역시나 우리나라에 유리한 방식으로 전략을 짜야 되니까 좀 생각해 보거나 좀 취해야 될 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 좋은 비유이신데요. 네, 그게 이제 처음에는 화웨이가 어려워지면 반도체 많이 못 팔까봐. 그렇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지혜를 모아서 다시 돌파구를 찾아서 나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틱톡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지금 400만 명이 사용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파급 효과가 얼만큼 있는지 아직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고요. 아직도 유튜브나 기타의 기존 매체들이 훨씬 더 영향력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면밀히 따져봐야 되겠지만 정말 치명적으로 이것이 우리 틱톡이 사라지거나 사용하기 어렵게 되면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보편적인 플랫폼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이것들을 이제 뭐 기회로 삼아서 어떤 기회를 삼는다면 우리가 지금 이미 봤듯이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영상 콘텐츠 공유 이런 것들을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우리나라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예. 자, 뭐 틱톡이 미중 간의 싸움이 되었고 이제 굴뚝이 나지 않는 이런 IT 산업들이 세계 경제를 움직인다라는 얘기까지는 다들 이제 틱톡을 모르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또 유튜브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아실 텐데요. 끝으로 지금 얘기하셨지만 정보가 너무 중요해졌습니다. 이 데이터 주권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데이터 국경 우리나라를 넘어갈 수 없어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런 플랫폼이 개발될수록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라 뭐 준비도 좀 활발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개인정보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큰 그 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하지만 축을 이루고 있지만 보호에 대한 측면과 항상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그럼요. 개발에 또 이유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데이터 댐이라고 표현했듯이 개인정보를 잘 기술적으로 보호해서 산업적으로 가치가 있는 방식으로 모을 수 있다면
훨씬 더 유용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틱톡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유사한 플랫폼이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그 개인정보를 사용자 입장에서 잘 원하는 정보를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프로모션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개인정보를 더 활용할 수 있게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보호를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더 열심히 소비자가 원하는 쪽으로 편리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면 저희한테는 또 다른 기회가 열리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품어봅니다. 예, 이 데이터와 정보는 무작정 겁을 낼 문제도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또 무작정 개발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 접점을 찾아나가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도 이런 뉴스들도 그 맥락 속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이거 말고도 안면인식 기술부터 시작해서 생체 정보까지 해야 될 얘기가 무궁무진한데요. 특히 네, 중국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하다 보면 다음에 저희가 또 기회 되면 이 한인수 평론가 모시고 그런 얘기 또 전할 기회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인수 IT 평론가였습니다.